자, 어제 울산 단일화가 성사가 됐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확정된 건 아니었고, 이제 합의가 내부적으로 합의가 됐고, 이제 15일에 발표를 하기로 이렇게 어제 보도가 나왔는데, 오늘 이제 합의문이 발표가 됐어요. 드디어 울산 합의문이 발표가 됐는데, 어제 이제 제가 울산 단일화 이거 해결이 돼서 참 다행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진보당에서 용단을 해서, 울산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찌 보면 좀 양보를 해준 건데, 민주당에서도 좀 보답 차원에서, 뭔가 좀 배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근데 정청래가 이제 손 놓고 있다. 뭐 예컨대 이제 진보당 후보가 좀 앞서는 기초단체들이 있습니다. 이런 데는 좀, 진보당 쪽에 좀 민주당에서 양보를 해주고, 예컨대 뭐, 울산 북구 동구 뭐 이런 데랄지, 그 다음에 부산 연제구 이런 데가 진보당 후보가 민주당 후보보다 지지율이 높게 나와요. 그러면 이런 데는 뭐 굳이 우리가 욕심을 불 필요가 없잖아. 어차피 당선되기 힘드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지역을 진보당에 양보를 해주고 서로 윈윈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게 좋지 않겠냐,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렸죠. 평택도 지금 김재현 후보가 지지율이 높게 나오지 않는데 3, 4% 나오는데, 당대표가 출마를 해가지고 또 지금 노동운동이 가장 핫한 지역 중에 하나인 평택에서 지지율 3, 4% 나오면 이게 출마를 안 한 만도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어쨌건 조국과 김용남 후보가 치열하게 격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 지금 민주당과 진보당이 울산에서 단일화를 합의한 만큼 평택에서도 그 연장선에서 단일화를 하고, 또 기초단체를 민주당이 좀 진보당에 일부 양보를 하는 이런 좀 합의들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오늘 공개가 됐는데 알고 보니까, 야, 중앙당에서 신경을 안 썼는데 김상욱 후보가 이걸 해냈어요. 그러니까 진보당이 일방적으로 양보를 해준 게 아니고, 민주당에서 특히 민주당 동구청장 후보로 나오셨던 분이 먼저 양보를 했습니다. 민주당이 먼저 양보를 한 거예요. 진보당이 먼저 양보한 게 아니고, 민주당이 먼저 양보를 해가지고 진보당에서도 대승적으로 후보 단일화에 합의를 했다. 자, 김상욱 의원이 생각보다 정치력이 뛰어납니다. 이게 뭐 민주당 쪽에서 정치를 오래 했던 정치인도 아니고 국민의힘에 있다가 이제 민주당으로 온 지 1년 정도 되는 정치인이고, 진보 진영, 민주 진영의 상황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데, 우리 김상욱 후보가, 이거는 진짜 그 누구도 풀기 힘들거든요. 매번 선거 때마다 이거 후보 단일화 문제 때문에 우리 민주 진보 진영이 골머리를 싸매고, 지금 평택처럼 서로 갈등이 생겨가지고 이 후유증이 또 진보 민주 진영의 분열로 이어지는 이런 경우들이 많았는데, 뉴 이재명은 다르다라는 걸 보여줬어요. 김상욱 후보가, 물론 혼자 한 건 아니겠지만, 김상욱 후보가 이 어려운 난제를 풀어내서 민주당과 진보당이 모두 윈윈하는 이런 결과로, 자, 솔로몬의 지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울산 단일화 합의 소식, 일단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고, 어떻게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제가 또 추가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 지방선거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연제구 선거연대와 후보 단일화 합의문.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은 6.3 지방선거에서 단결하여 내란 사력을 청산하고 낡은 지방정치를 혁신하라는 준엄한 시민의 요구를 깊이 수용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6.3 선거 후보 단일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은 6.3 지방선거 울산광역시장 후보, 울산기초단체장 후보, 울산 일부 지역 광역원 후보, 부산광역시 연제구 기초단체장 후보를 단일화한다. 각 당과 후보는 결과를 존중하고 공동으로 선거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후보 단일화 방안 1. 단일화 대상과 지역 울산광역시장, 울산 5개 구군 기초단체장, 울산광역위원 일부 지역, 부산광역시 연제구 기초단체장. 2. 울산시장 단일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후보가 경선 방식으로 단일화한다.
3. 기초단체장 단일화. 1.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은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후보가 경선 방식으로 단일화한다. 2. 울산 동구청은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사퇴하고 진보당 후보로 단일화한다. 3. 울산 북구청장, 울산 중구청장은 진보당 후보가 사퇴하고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단일화한다. 4. 울산 남구청장, 울주 군수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후보가 경선 방식으로 단일화한다. 4. 울산 광역의원 단일화입니다. 4개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후보가 경선 방식으로 단일화한다. 동구 3선거구, 남목 1동, 남목 2동, 남목 3동, 북구 3선거구, 강동동, 효문동, 양정동, 연포동, 중구 2선거구, 병영 1동, 병영 2동, 남구 3선거구, 삼호동, 무고동. 5. 세부사항, 단일화 일정, 방식 등 세부사항은 별도 협의한다. 2026년 5월 15일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진보당 사무총장. 네, 이제 합의문에 양당 사무총장께서 서명하시겠습니다. 네, 조승래, 신창현 두 분의 사무총장님께서는 합의문을 들고 기념 촬영하시겠습니다. 각 당의 위원님들도 옆쪽으로 같이 서주시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합의문 조인식 영상을 함께 보셨습니다. 사물범비님, 김태선언님이 엄청 노력하셨답니다. 동구청장 후보가 김태선언님 보좌관 출신이라 희생을 하신 듯합니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구청장뿐만 아니라 지금 울산 지역 기초단체장은 이제 다 단일화 합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 후보로 단일화가 된 곳도 있고, 그 다음에 진보당 후보로 단일화가 된 곳도 있고, 이렇게 합의가 됐고, 이게 그나마 이제 울산까지는, 어느 정도 이제 합의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이게 부산 연제구까지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부산 연제구는 이제 경선 방식으로, 그 민주당 후보하고 진보당 후보가 경선을 하는 방식인데, 지지율 차이가 뭐 아주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경선에 승리하는 후보 쪽으로, 이제 단일화를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합의가 됐고, 요 이제 뉴스 기사를 보시면 울산시장 연제구청장 단일화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울산광역시장, 울산 5개 구군 기초단체장, 그 다음에 울산 일부 광역의원, 부산 연제구청장 선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김상욱과 김종우는 경선을 통한 단일화를 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울산 지역에서 단일화하는 것도 쉽지가 않았는데 연제구까지, 부산 쪽도 이제 상당히 쉽지 않은 이런 상황이었는데 여기까지 이제 합의를 했는데, 이게 단일화가 되면은요 어느 후보, 진보당 후보가 될지 민주당 후보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현재로 봐서는 진보당 후보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그래서 진보당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되면은 국민의힘 후보를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는 정도 격차입니다. 단일화가 됐을 경우에 이길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면은 진보당은 적어도 2개 기초단체장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된 거죠. 최소한 2개의 기초단체장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거고, 민주당은 이제 뭐 경선 형태를 하기로 했지만 지금 지지율 격차가 상당히 나기 때문에 김상욱 후보로 단일화가 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민주당은 울산시장을 가져가는, 서로 윈윈 하는 거죠. 이래서 울산의 기초단체에서도 최대 승리를 이뤄낼 뿐만 아니라 부산에서도 이제 진보 민주 세력이 분열을 해가지고 어부지리를 주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뭐 아주 가장 아름다운, 제가 볼 땐 단일화 합의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본 단일화 합의가 아주 그 과정이 시끄럽고 복잡하고 또 후유증이 남는 이런 과정들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진짜 깔끔하게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아름다운 단일화를 이뤄냈다. 모월 모일님, 5월 15일이 지나면서 아카시아 꽃이 피고 23일쯤 개구리 울음소리가 크게 들리는 동네에서 최평님 구독자님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워요. 아유, 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역대급 아름다운 저는 단일화를 이뤄냈고 또 광역의원까지 이렇게 단일화를 했다라는 건, 예, 이거는 정말 최선의 결과가 나온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합의문은 또 조승래가 가서 숟가락은 잘 얹어요. 예, 그 중앙당에서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아무 역할도 하지 않아가지고 김상욱 의원이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잠을 못 이룬다고, 예, 하소연을 했었는데, 막상 이제 또 물론 뭐 사무총장들이 사인을 해야 됩니다. 예, 그게 울산 지역에서만 단일화가 이루어진 게 아니어서 사무총장들이 사인을 해야 되지만 바로 일이 잘 되니까, 예, 곧바로 이제 숟가락 신공이 나오는 거죠. 예. 바로 조승래와 정청래가 이 숟가락을 얻는 이런 이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뭐 결과가 좋으니까 숟가락 얹거나 말거나, 예, 뭐 김상욱 의원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온 거라는 거 모든 유권자들이 아니까, 예, 우리가 너무 뭐 이런 일로, 예, 짜증 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면, 예, 지금 울산 지역이 가장 아름다운 형태로, 예, 단일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진보당, 제가 어제는 이제 김재원 후보가 좀 단일화에 나서는 게 좋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김용남 후보하고, 이거 제가 이제 거의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울산, 부산까지 이번에 단일화를 이뤄냈기 때문에 김재원 후보가 당대표예요. 진보당 대표입니다. 그래서 진보당 대표로서 뭔가 대승적 결단을 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아졌다고 봅니다. 그리고 진보당에서는 김재원 후보가 출마해서 얻을 수 있는 걸 다 얻어냈다고 봐요. 평택에 승리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라는 거, 김재원 후보 알고 있었죠. 그런데 울산과 부산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일종의 이제 사석작전이었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김재원 후보가 평택에서 열심히 선거운동을 한 게 결국 민주당과의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울산과 부산 지역에서 진보당이 실리를 챙기기 위한, 저는 일종의 사석작전을 했다. 그래서 제가 뭐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울산시장하고 평택 보궐선거를 좀 딜을 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조국이 숟가락을 얹으면서 단일화판을 파토를 낸 거죠. 판이 좀 꼬여 있었는데 어쨌건 울산 지역과 부산 지역에서 단일화 합의가 순조롭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김재원 후보와 진보당은 소기의 성과를 이미 거뒀다. 오히려 더 큰 걸 얻은 거예요. 보궐선거 한석보다 진보당 입장에서는 기초단체장 두세 곳이 훨씬 더 실익이 있기 때문에 이미 진보당은 얻을 수 있는 건 다 얻었다. 게다가 민심도 얻었어요. 우리 아까 보니까 이번에는 지민, 비진을 하자, 뭐 이런 분들도 글을 쓰신 분들이 있는데, 이번에 뭐 민주당 지지자들 분들 중에서 우리 진보당에 뭐 예컨대 광역의원이나 뭐 기초의원 정도는 좀 밀어주자, 이런 분들이 뭐 많이 생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민심도 얻는 그런 이제 진보당 입장에서는 최선의 결과,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민주당도 최선의 결과고 진보당도 최선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김재원 후보가 활용 점정을 해야 돼요. 이건 제가 진보당을 위해서 지금은 논평을 하는 거예요. 민주당을 위해서 논평을 하는 게 아니고, 김재원 후보가 완주를 했다가 만에 하나 조국이 이긴다든지 만에 하나 국민의힘이 이기는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이번 울산 단일화를 통해서 얻은 민심을 다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보당 책임론이 나오지 않도록 만드는 게 현명합니다. 그래서 진보당이 살 길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제가. 진보당의 김재원 후보가 김용남 후보와 단일화를 해야 된다. 그래야 울산에서의 단일화의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 그래서 후보 사퇴를 하는 방식도 있고, 아니면 김용남 후보와 연대를 하는 방식도 있고, 그 방식은 두 후보가 만나셔가지고 진지하게 협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어느 시점이 됐건 그 선거 투표용지가 인쇄되기 전에 김재원 후보가 대승적인 결단을 해서
김용남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고 진보당은 민심을 얻는 선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좀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렇게 조언을 드리지 않아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제가 진보당 쪽에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김재현 후보하고도 김재현 대표하고도 뭐 제가 뭐 친분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의 이제 안면은 있는 뭐 그런 정도 관계이고 지금 뭐 진보당을 이끌고 있는 그 핵심 인사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제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뭐 그 진보당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런 입장이 변한 게 아니라면 아마도 진보당 지도부에서 김재현 후보 단일화 이거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만간에 결단을 내릴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진보당은 조국당의 파일을 가져오게 되는 거고 이제 조국은 더 설 자리가 없는 거죠. 완전히 나락으로 가게 되는 상황이 된다. 진보당이 조국당을 보내버리는 저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평택 여러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잘 될 겁니다. 그리고 아까 뭐 김재현 후보가 3, 4%밖에 안 되지만은 지금은 3, 4%가 커요. 그죠? 그리고 진보당은 다 조직표기 때문에 후보 사퇴를 한다고 해서 표가 세지 않습니다. 상당 부분이 김용남 후보 쪽으로 올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오차 범위 내에서 조국과 경쟁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3, 4% 김재현의 3, 4%가 김용남 후보에게는 진짜 가뭄 끝에 단비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결국은 조국은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제가 확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전북만 잘하면 되죠, 우리가. 전북을 잘하면 됩니다, 여러분. 소영길 대표님이 사인 주셨잖아요. 전북에서 이제 정청래만 나락으로 보내면 된다. 전북으로 이제 힘을 모아야 됩니다. 울산도 잘 해결이 됐고, 전북으로 힘을 여러분들이 모아주시면 되겠습니다.